얼굴? 네. 나올 수도 있지? 그거 치워야겠다. 그 조그마한 창. 자기 얼굴 지금 나오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뭘 눌러야 되는지 헷갈리네. 얼굴 나가면 안 돼.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보다가 아, 모니터 깨버려. 그래? 어디, 씨. 아, 이제 언제나 좀 이게 익숙해질라나? 한 10번을 하면 익숙해질까? 일단은 지금 녹화는 시작됐어요. 네. 시작됐고, 이제 일단은 오늘 학습 목표는 요거예요. 잉? 카페 입사 상품 품질 업데이트를 해야 돼. 자기 지금 안 네. 했거든. 네. 그 다음에 재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네. 스마트 스토어 상품은 올린 게 있나요? 예, 하나 올렸어.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해봐야 되거든. 네. 그 지금 그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주일 단위로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다 둘 다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 요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지금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해야 돼서 내가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 네, 잠깐만요. 예. 저기는 지금 음, 카메라 껐나 봐? 상관은 없어요. 예, 안 보여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여보세요? 예, 예. 예. 카메라를 껐은 거야? 안 나와요? 그대로 안 나오긴 하네. 올라오면 되잖아. 안 나와. 일단 상관없고, 얼굴 나오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런 걸로 치고, 일단 진도를 좀 나가자면은, 카페 입사 상품을 품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내가 안 띄워놨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중요한 거니까, 카페 입사를 띄워서, 그거는 아우리 거를 해보자고요. 이거 내 얼굴은 이거 저기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규제가 있어서 가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내 얼굴로. 아우리 들어가면은 일단 여기 이제 나오죠. 아우리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찾으니까. 이걸 이제 이걸로 들어갑니다. 네, 비번 노출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없고. 전송 관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해줘야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금, 토, 까먹고 바쁠 때는 일요일 날 이렇게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별 문제가 없어요. 616개가, 지금, 그,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사이트에. 네. 예.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품절이 됐을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카페이자 전송기에서 전송관리 들어와가지고 전송관리 들어와 여기 들어와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네. 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동영상 올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올려야 돼. 요 두 가지. 품절 상품 업데이트, 그 다음에 전체 상품 업데이트를 꼭 해줘야 돼요. 네. 예. 품절 상품 업데이트는 내용이 뭐냐. 품절 상품 업데이트는 품절된 놈들을 죽여주는 거예요. 상품을. 이거 누를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많지는 않아. 자기가 지금 200 몇 개였나요? 크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진 않고, 여기 이제 이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로딩. 46개가 상품이 품절됐습니다. 이걸 확인 눌러주면은, 조금, 몇 초만 기다리면은 품절 상품이 없습니다. 이게 떠요. 뜨는데, 이거 조금 넌센스야. 이게 일종의 버그라고 보는데,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좀 옮겨놔야 되겠구나. 끝난 거예요. 끝난 거니까 이거 그냥 꺼주면 돼. 이거 품절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올려져 있는 570개 상품 중에 46개는 이제 품절 처리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줘야 할 게 뭐냐? 전체 상품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런 거 누르면 이렇게 사라져요. 전체 상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상품 수량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10,000개가 넘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한두 시간,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자기 지금 500개니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수량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시간을 단축하려면은 필요한 상품만 업데이트를 진행해라. 전체 상품 업데이트 진행할래? 어차피 오늘 이제 전체부터 진행해야 돼요. 이걸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면은 전체부터 진행하면 상품 수량에 따라 많은 소요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눌러주면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도는데 요걸 이게 돌아갈 때 이 화면이 돌아갈 때 다른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돼요. 꽤 리소스를 먹는다는 얘기거든. 이해되시죠? 네. 음. 뭐 중요한 거 없는데 뭐 이해되고 말고 할게. 근데 이게 지금 크롬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예. 이거 크롬에서 이제 기본으로 아우리는 이제 크롬으로다 돌리라고 그랬고, 예. 칼포스는 내가 웨이드에서 돌리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크롬은 얘가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크롬에서는 작업을 뭐를 하려고 하면은 안 돼, 잘. 일로 이게 돌아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작업도 가능은 한데 좀 버벅거려지는데 2번 화면으로 내가 잠깐 화면을 공유, 이거 뭐 2번 화면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2번 화면 이제 보이죠? 이건 웨일 화면이거든요. 보여요? 네. 예. 2번 화면에서는 작업을 다 해도 돼요. 1번 화면에서도 작업을 해도 돼요. 1번 화면에서도 작업을 해도 되는데, 무슨 저기만 안 되냐면은, 도매매에 관련된 작업을 걸면 안 돼. 이해되세요? 네. 예. 도매매나 도매국에 관련된 작업을 하면은 로드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작업이 안 되고, 다른 작업은 해도 돼요. 여기서 막말로, 여기다가 이제 유튜브 열어가지고,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돌리면은, 다 돼요. 돌아가죠? 보이죠? 맨날 도매국을 했더니만 맨날 이런 것만 나와. 레전드 대우를 받고 토트넘의 1억 파운드 유상을 이런 식으로 해리 케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도매매하고 도매매 관련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돌아가.
뭘 이렇게 해서 전송 관리 해갖고 마켓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넘어가긴 하네. 넘어가는데 뭔가 작업을 걸면 멈춰버려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그냥 딜레이가 계속돼.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자기가 500개니까 한 3, 4분? 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끝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거 그냥 놔두고 다른 작업하면 돼요. 근데 로드가 걸린다, 그 클릭이 안 먹거나 작업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아 요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해주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화면 2에서 칼포스 거를 작업해 줄 수 있어요. 이쪽에 그 웨일로 들어가갖고 칼포스 거를 똑같은 작업을 해주는 거야. 폼제로 업데이트 해주고 보여줄게요. 어차피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화면을 2번으로 넘기고 여기에서 카페 입사로 들어가서 칼포스케 오케이구나. 보이죠? 예. 예, 칼포스 거에 칼포스 들어가서 그냥 천천히 보세요. 여기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가면 앱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해 준 건데 앱을 눌러서 카페 입사하고 도매매하고 연결시키는 앱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거 여러 번 얘기해 준 거니까 실제 해봐야지 이게 익숙해지거든. 서너 번만 해보면 이제 그 대충 눈에 익어요. 요걸 눌러주면은 얘가 지금 1번에서 돌아가고 있어서 약간 느려지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고, 여기에서 여기 이제 이름이 딴 걸로 돼 있죠. 요걸 바꿔줘야 돼요. 이제 요거는 또 칼포스가 저장이 안 돼 있구나. 그러면은 그래서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바꿔주라고 한 거예요. 그 사업자별로 별도의 브라우저를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줬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핫팩의 전송기, 전송관리에 들어가갖고 똑같은 작업을 해주는 거야.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이해되시죠? 요거 꼭 두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 해줘야 된다. 주로 주말에 해줘라. 주말에 해주는 거는 더 유리한 게 뭐냐면은 딴 놈들도 쉬어요. 욕하면 저 유튜브에서 잘리는데. 여기 습관. 요거를 그래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체 상품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홈절차 업데이트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몇 개 안 돼. 왜 빨리 끝나냐? 겁나 빨리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85개밖에 안 올렸거든 내가. 칼포스 건요. 아우리 거는 500개 정도 되지만 이게 금방 끝나는 거예요. 전체 작업 업데이트 얘는 금방 끝날 거예요. 띠리릭 해서 내가 이제 카운트 쭉 하면서 쭉 내려가요.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실패 난 것도 나와요. 나오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시기로 하고,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판매 중지사 이런 거거든 공급가가 변경됐어요. 기존에 10만 6천 원짜리 10만 1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그냥 판매 중지를 걸어버려요. 가격이 변동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판매가를 다시 설정해주고 판매 중으로 상태를 변경하세요. 그 이제 어드민에 카페 입사 어드민에 들어가갖고 내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닫아버리세요. 대량 작업 요거는 상품명도 안 바꿨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올려놓은 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일주일에 한 번에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두 가지. 아이씨. 두 가지입니다. 품절 상품 업데이트 요거하고 여기 전화 안 맞는구나. 품절 상품 업데이트하고 전체 상품 업데이트 요 두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 꼭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품절이면 속상하거든요. 또 이제 그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저기 상품이 최근에 품절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귀찮은 작업이죠. 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또 이런 게 있어요. 롯데온에서 요런 개인정보 노출인데 개인정보 노출되면 그냥 안 넘어가세요. 되거든. 아니야. 올리려고 하면은 이거 지워줘야 돼요. 아이씨. 업로드가 안 돼요. 여기도 있네. 그게 이제 롯데온에서 이게 TNC가 들어왔는데 품절 상품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야 되거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이게 불편하죠. 같은 경우는 막 신경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지우고요. 여기는 이것도 완료됐네요. 완료됐는데 이제 꺼주면 돼요. 아래로 내려서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구경해 보자고요. 뭐라고 나오는지. 중간중간에 대부분 업데이트 성공이라고 나오는데 가끔씩 아닌 것들이 나와요. 있는데 이거 똑같아. 판매가가 바뀌었다. 공급가가 약간 똑같네. 건어징어 두 군데 똑같이 올린 상품이라 이게 일단 판매 중지가 된 거예요. 근데 내려간 거는 판매 중지를 굳이 걸 필요가 없는데 얘들은 이제 시스템장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올라간 것들도 이제 가끔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정해서 해줘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심각하잖아요. 블랙 LA 갈비 이거는 12만원 공급가인데 20만원 거의 더블이 되어버렸네. 이런 경우는 심각하죠. 이건 판매 중지 걸어주는 게 맞죠. 내려간 거는 봐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또 아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가면은 업데이트 실패 상품 한 건 577건은 성공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페이지가 모니터 화면에 안 뜨네요. 아, 그래요? 빨리 얘기하셔야지. 1번으로 내가 넘어와. 보여요? 네. 네. 이렇게 실패된 거 이런 것도 떠요. 뜨니까 근데 얘가 참고로 그냥 보면 그만이고 그냥 꺼면 돼요. 꺼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두 가지 끝난 겁니다. 이제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품절하고 전체 상품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스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스스를 제가 띄워놨을 거예요. 스스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카페 입사 전송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고 전송기에서 하는 겁니다. 스마트고 전송기에서 하는 건데 스마트고 전송기에 이렇게 가보면은 전송 관리가 있어요. 전송 관리 마켓 전송 리스트. 그러니까 스마트 고 전송기에서 마켓에 전송한 상품들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내 거 보면은 헷갈리니까 QI 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전송기 도매매 하는 김에 하는 게 좋지. 아이씨.
도매매 전송기에서 로그인을 이제 이렇게 걸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스피드 전송기 위쪽, 이건 1.0이라고 했고 여기 2.0이죠. 여기 들어가서 내가 전송한 상품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켓 전송 리스트. 다시 2.0에서 전송한 상품을 내가 관리할 거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제 이 대표님 지금 한 개라고 그랬는데 실제 3개 올라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나오잖아요. 가끔 뻥 나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 눌렀는데 안 나올 때는 그냥 버그예요. 원래는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손가락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내 상품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올라가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기능인데 가끔 안 먹혀요.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상품이 3개예요. 3개인데 똑같이 여기서도 품절, 선택 상품 품절 처리 요걸 해줘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전체 상품 업데이트를 해줘라. 전체 상품 업데이트를 해줘라. 요 두 가지를 꼭 해줘야 된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부담은 안 돼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량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품절 상품 처리를 해줘야 한다. 어디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11번가 오픈 마켓들. 얘네들 거는 여기서 해준다. 여기서 해준다. 스마트 스토어 계정이 2개면은 요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고, 칼포스 거는 칼포스 걸로 브라우저를 딸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은 루틴을 거쳐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 선택 상품 품절 눌러주면 이렇게 떠요. 근데 3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되죠. 품품품 끝났어요. 이 상품들은 끝나버렸네. 다 죽었어. 다 죽었으면 이런 상품은 사실은 이제 삭제해버려야 돼요. 다시 돌아올 일이 잘 없겠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이게 살아있는 상품이 있었다. 그럼 전체 업데이트를 눌러주면은, 재고가 저기 하는데 다 죽었기 때문에, 전송도 아예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아까까지 있는데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건 충분했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품절했는데요? 사과. 이거 언제 올렸어요? 전화하기 직전에.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구나. 9월 9일에 올렸는데, 그 사이에 그 상품이 아웃됐구만. 그럼 이제 다시, 이게, 안 지워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삭제는 안 해도 되는 게, 이 상품이 재입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재입고 되겠죠. 단종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닌 경우는 일단 이 사람들이 여기 다 나갔네, 내일은 주문 받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뒀다가 그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살아날 때도 있어요. 살아나면은 재입고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상품 전체 업데이트 한 번 더 눌러주면 되지요.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상품을 내가 편집까지 했나요? 네. 하셨어요? 이제 편집을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안 바꾸셨네? 어떤 거요? 썸네일 썸네일 바꿨어요. 바꿨어요? 이거 네. 똑같은데? 네. 네, 원래- 어쨌든 어쨌든 좋고, 요거는 바꾸셨어요? 네, 상품명이 제일 바꿨어요. 중요하니까 1번 상품명, 두 번째 썸네일, 3번은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상세 페이지는. 근데 안 바꿨구만.
거의 다 뭐 바꿨다기보다 조금 삭제했죠. 아, 삭제만? 이게 이 첫 번째 대표 키워드 첫 수학은 이건 꽝이에요. 아시죠? 네. 예. 경북사과도 꽝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표 키워드는 사과 아니면 홍로예요. 사과 아니면 홍로라고. 사과는 크겠지. 저기가 사과는 뭐 몇십억 될걸요? 52억이잖아요? 거기다가 23만이면 이런 키워드는 쓰면 내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없다.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차라리 홍로를 한번 검색을 해봐야죠. 홍로는 이제 품종하고 관련된 거니까 카운트가 23만에서 확 떨어질 겁니다. 25,000원 떨어지잖아요. 25,000도 커요. 근데 27억, 52억에서 27억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은 다시 보자고요. 사과는 뒤로 돌려야 돼. 이런 키워드는 이제 뒤로 돌려야 되는 거라. 이렇게 뒤로. 그냥 걸리려면 걸려다오 이런 거지. 그다음에 이제 추석 선물 세트. 이것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핫한 키워드일 거예요. 추석 선물. 추석 선물이면은 16만이나 돼. 얘는 27억이나 돼요. 얘 똑같아. 홍로하고 비슷한 정도의 파워 키워드니까 추석 선물도 뒤로 돌리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해봐야 될까? 여기서 이제 봐야죠. 경북 의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성 사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거의 창작이에요. 의성 사과. 목표는 1만 아래쪽. 520 너무 작죠? 그러면 경북 사과. 1000 좋아. 이게 딱 좋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1번으로 만약에 누가 경북 사과 쳤다면은 내 상품이 바로 1번으로 떠줄 수가 있죠. 그 여기서 이제 연관 키워드로 연관 키워드에서 분석할 때 그러니까 실전을 안 해보면 감각이 안 살아나요.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야 옥로 하나 해놓으니까 얘기가 구체적이잖아. 그 저기하고 딱 매치가 돼야 기억이 안 지워지거든. 저기다 넣어줄게요. 우리 대표님 저기가 사라졌네. 아까 브루 작업하면서 좀 뻥났거든요. 안 뜨네. 일단은 떴다. 공유 받은 폴더. 공유 받은 폴더 말고 여기다 그냥 깝시다. 메인 폴더에다가 자, 이제 이 엑셀 파일이 다운이 됐어요. 다운이 됐으면은 이제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저거라고 그랬죠. 경북 여기서 Shift 윈도우 S
해갖고 요거를 캡처해서 넣어줘서 계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했던 건데 이제 본인 파일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3년 해갖고 대충 추세. 이게 계절성이죠. 시즌성인데 이거는 이런 때는 이제 팔아먹어야 되는 확실한 시즌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광고 입찰가는 얼마나 되냐. 5이면 7천 밖에 안 되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조금 400원도 뭐 해볼 만한 거고. 영광 키워드 가서 삽입 두 개를 합쳐줘라. 모바일 PC 검색량을 합쳐줘라.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까지 쭉 붙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넘어가서 필터링 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얘는 내림차순으로 높은 놈이 위로 올라오죠. 사과는 23만이나 돼요. 과일도 7만이나 되고, 우리 목표는 10,000 이하 여기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그걸 1번 대표 키워드로 넣고 얘들은 2번, 3번 이런 걸로 몇 개 넣어주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이제 키워드 정보에서 카테고리가 뭐였었냐? 사과다. 사과니까 여기에서 키워드에서 사과 그거를 찾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과를 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해주면 사과만 쭉 서죠. 여기 이제 나하고 맞는 홍로 맞았었죠. 아오리는 모르겠고 부서도 아니고 홍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청송, 경북. 근데 아까 청송이라고는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상품을 다시 봐야 돼요. 상품을 봐가지고 내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 한번 눈여겨서 다시 봐야죠. 어디 갔지? 요거구나. 경북 의성 사과니까 청송 옆에가 의성이긴 한데 청송이라고 하면 이제 허위 광고라고 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저 키워드는 쓰면 안 되고 청송은 쓰면 안 되고 아리수, 경북은 맞죠. 못난이, 미니, 세척, 아리수, 홍옥, 햇사과. 햇거라고 그랬죠. 아까 햇거라고 그랬거든요. 맞죠? 햇사과. 햇사과라고 했으니까 이건 영어 써도 되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꿀사과? 꿀사과는 뭐 써도 큰 하자는 없거든요. 감흥, 두사, 얼음골은 밀양이고 유기농은 아닌 것 같고 사과 유명한 거 이런 걸 넣기는 키워드 넣기는 좀 멋있게 하지. 흠집, 주스, 못난이, 껍질채, 사과 농장, 사과 부사, 밀양, 경북 사과 됩니다. 맛있는 사과. 이거 뭐 이런 키워드도 1000명이나 있네요. 사과 선물 이것도 되고, 가정용 사과 이것도 되고. 1000 이하니까 버려.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색 기준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건 이제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어디 갔어? 오구나. 나 같으면 10,000 이하 거 꿀사과, 햇사과 요건 가능해요. 햇사과, 꿀사과, 경북사과, 맛있는 사과, 사과 선물 요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 때 이걸 넣어줘야죠. 햇사과, 꿀사과, 경북사과, 맛있는 사과. 이거 신기한 거죠? 이걸 그냥 아래로 돼 있는데 이걸 긁어서 집어넣어도 얘는 횡으로 들어가요. 들어오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메모장 열어가지고 했다가 다시 복사해서 가져와야 되거든. 여기서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아까운 게 있죠? 홍로 사과, 경북 이게 있는데 경북 사과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데 그 다음 여기 경북 사과 들어있어요. 근데 경북 사과는
1200이에요. 1200인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딱 떼어주면은 또 달라져요, 상황이. 이게 근데 같은 사과 계열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과 선물 당연히 뭐 선물 뭐 하겠죠. 근데 여기서 뒤에는 이제 얘네들이 붙여놓은 자기들 이름인데, 홍로는 이제 그 품종이니까 해줘도 되죠. 홍로 다음 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요. 보통 15kg 18, 21과 추석 과일 이런 거는 안 해도 돼. 이거 이제 많이 안 찾아요. 너무 긴 게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정도 해줘요. 해주는데 여기다가 그럼 검증을 한번 해야죠. 스마트로 들어가가지고 로그인을 합니다요. 할까나? 아무 계정이나 본인 걸로 들어가서 등록 들어가서 이것도 이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한 겁니다. 카테고리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소면 정도 넣어주고, 친환경 안 뜨면 참 좋겠는데 상품명 넣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한 거 눌러줘.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죠. 여기 중요해요. 이걸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 예. 18과 21과 이제 과일 크기에 따라서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 이제 햇사과, 꿀사과, 경북사과, 맛있는 사과, 홍로 5kg 18, 21과 요게 이제 상품명을 내가 이제 확정을 지을 수도 있는 단계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가져다가 요 위에다가 씩 넣어주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요걸 클릭해주고 방향키 위키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위로 올라가요. 두세 칸 내려주고 이렇게 보면은 위에 스페이스가 생겨요. 스페이스가 생기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상품명을 넣어주고 긁어서 볼드, 그 다음에 제목 1 해서 사이즈를 키워줘요. 햇사과, 꿀사과, 경북사과, 맛있는 사과 하고 요건 한 줄 정도 내려주는 센스. 그 다음에 여기다 어그로 넣어줄 만한 거를 해주면 돼요. 어그로 넣어줄 만한 거는 여기 이제 이런 거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뭔가를 하나 이제 추출을 해야죠. 이 상품명도 여기서 이제 이거 해주면 돼. 이렇게 넣어주면 나중에 참고가 되거든요. 이걸 저장해 놨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사과를 내가 옛날에 작업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파일을 파일 찾기로 해가지고 금방 찾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이걸 많이 써요. 이거 혹시 써요? 아니요. Everything 그냥 다운 받으면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무료 프로그램. 여기다 사과 이렇게 치면 쫙 나와. 겁나 빠르게 찾아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가볍고 겁나 빠르게 그 상품명, 저기 파일명 같은 거를 무지막지하게 빨리 찾아줘요. 그럼 이걸 꼭 쓰세요. Everything. 아무거나.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운받아 놓으세요. 그렇게 찾아줘요. 찾아지는데, 애석하게도 그 뭐시기냐? 네이버 마이박스 이런 쪽은 검색을 못해요. 아직 그건 해답을 못 찾았어요. 도구에서 설정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걸로 내가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 어쨌든 내 하드에 있는 저기 파일은요 기가 막히게 빨리 찾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탐색기에서 찾는데 10초가 걸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 쳐봅시다. 느낌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과 치면은 해당 사항이 아예 없대. 근데 이제 C에서 전체 파일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PC에서 사과를 찾아봅시다. 사과를 찾으면은 또 즐겨찾기야. 사과를 찾으면은 한참 걸려. 얘는 마이박스도 검색을 하네요. 겁나 오래 걸리죠.
그쵸? 내 하드에 있는 것 같으면은 이 에브리싱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찾아버려요. 뭐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쵸? 봤어요? 예. 예. 겁나 빨리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꼭 쓰세요. 에브리싱 적어놓으세요.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이 상품에 이렇게 넣어주고 홍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중에서 의성, 산지, 직송, 남다른 품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첫 번째에 들어왔을 때 경북 의성 햇사과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끝에까지 안 봐요. 그래서 소구점을 반드시 윗단에다가 먼저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당도 뭐 이런 거 핵심 키워드를 여기다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고당도.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넣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 정도 첫 페이지에 상품명 한번 리바이벌 해주고 제일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 넣어주고 핵심 키워드 요걸 한번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밑에 가면 또 있어요. 있는데 적당히 내려가다가 꺼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꼭 해줘라. 내 경험상 요걸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핵심 키워드를 몇 개를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맞는가 한번 카테고리가 맞는가 한번 체크해줘라. 그렇게 저장 이렇게 해주고 저장해주고 닫고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내가 수정했잖아요. 수정했으니까 이걸 이제 리프레시 해주면은 내가 상품을 바꾼 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쵸? 보여요? 예. 주무세요? 이걸 업데이트를 바로 적극적으로 안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이게 정상적인 상품이면은 이게 저기가 돼요. 근데 전송하려고 뜨는데 이상하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양반들이 품절을 일단 걸었다가 뭔가 상품명을 바꿨든지 아니면 상품명이 아니고 상품 가격이 바뀌었든지 뭘 한 거예요.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잠깐 품절 걸었다가 이걸 지금 안 팔아먹으면 안 되는 상품이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판매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스마트도 눌러보면은 상품이 살아있잖아요. 햇사과 우리가 바꾼 대로 띵띵띵 7만원이었어? 잊어버렸죠? 예. 아마 올랐을 거야. 원래 그 도매매에서 판매하는 가격에서 말씀하세요. 실험용이니까 그렇게 써봤어요. 그냥. 네, 잘하셨고요. 그거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 그 이 상품도 대국 청국장 이런 거는 안 살아날 것 같은데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전체 상품 업데이트하면 전체고 이게 선택해서 업데이트하면 두 개만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선송 완료. 다 이것도 살아났네. 리프레시. 살아났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이제 상품명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품질지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좀 시간 걸려요. 135점. 키워드 점수는 55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에 걸 안 해봐가지고 이제 비교가 안 되네. 얘도 한번 눌러보면 얘는 안 바꿨으니까 요대로 올 거예요. 그대로 나올 거예요. 140점 나오는데 얘는 50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노리는 건 이거예요. 이거고 가운데 중간에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상품명이라도 넣어주고 이렇게 핵심 키워드 넣어주면은 플러스 가점이 돼요. 검색하는데 이게 다 걸려요. 상품명에만 꼭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상품들 SEO에서 이런 걸 다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많이 넣어줄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 점수가 올라가요. 상품 점수가 올라갑니다. 통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에서
그 문자를 뽑아서 넣어주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 점수가 올라간다. 나중에 좀 수정해주고 요걸 리프레시 해주면은 요 점수가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진도 이렇게 나가면 큰일인데. 오케이. 이거는 이제 저장했으니까 저장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됐죠? 스스 전체 상품 업데이트, 품절 업데이트까지 했습니다. 추후 확장하는 거는 그냥 말로만 했었고,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하고, 상품 소식한 거 스스에 올리기 복습은 안 할게요. 이미 하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했으면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고, 스스 올리는 상품을 카페 입사 올리기, 여기서가 이제 중요해요. 요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잘 봐주세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상품을 올렸잖아요. 내가 공을 들였잖아요. 상품명도 바꾸고 상세 페이지도 바꿨어요. 바꾼 이 상품은 소중하잖아. 그쵸? 그럼 이 상품은 내가 카페 입사 내 사이트, 내 자체몰에도 올리고 싶어. 그 욕구는 당연히 일어나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 간단합니다. 잘 봐주세요. 이게 녹화 중이니까. 꺼졌나? 네, 이게 살아있으니까 됐을 거예요. 실패하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상품 번호, 요걸 클릭해요. 이걸 클릭해서 어디로 가느냐? 도매매 카페 입사 전송기로 가는 겁니다. 카페 입사 전송기로 가서 카페 입사 전송기로 가서, 그러니까 솔루션이 달라요. 오픈마켓은 스피드 전송기 2.0으로 하는 거고요. 컨트롤 하는 거고, 카페 입사 내 자체몰은 카페 입사 전용 앱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답을 조금 해주면 안 될까? 네. 예. 조르십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전송 관리로 이렇게 전송 관리 들어가면 상품을 내가 이미 전송한 상품들이 오젝트 식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는 상품 DB를 검색해야 돼요. 근데 도매매 상품 번호 나왔죠? 아까 그거 복사했죠? 이걸 눌러주고 추가 눌러주고 이 상품을 검색해요. 그럼 그대로 나오죠? 적느라고 혹시 그러는 거예요? 적지 마요. 네, 지금 여기 나 복수해요, 복수. 복수 뭐 적지 못하고. 여기 나오죠? 여기다가 눌러도 돼요. 상품 번호.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서 요걸 눌러. 늘 요걸 누르세요. DB 담기 하는 게 아니고 카페입사 전송을 바로 눌러버려요. 요거는 농산물이죠. 그러면 유기농산 직판.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더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다 중분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대분류만 선택해도 돼요. 눌러주면은 중분류 선택해달라고 그러네. 그러면은 그냥 직판이라고 합시다. 보자는 애칭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천천히 보세요. 상품명을 스마트 스토어 그 전송기에서는 스피드고 전송기에서는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다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었죠. 네. 그쵸? 근데 카페 입사 전송기는 그 기능이 없어요. 솔루션이 다르니까 나중에 보강이 될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상품명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원 상품명이 나오죠. 요거를 컨트롤 A에서 지워버려. 지워주고 스피드 전송기 2.0에 가서 요걸 꺼주고 내가 상품명 작업했던 거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요걸 긁고 와. 긁고 와서 카페 입사 전송기로 들어와서
맞나? 잘하고 있나? 실수. 요거 있었죠. 이거 열려 있었던 건데. 예. 뭐야? 다시 리프레시 돼버렸네. 직판 카테고리 매칭해주고 여기서 이 상품명을 원 상품명을 지워주고 내가 새로 스마트 스토어 전송기에서 스피드고 전송기에서 이미 검증한 이 상품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판매율은 1.35% 기본으로 이제 뭐 합자고요. 예, 그 이제 소비자가는 45% 10% 승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하면은 59,900원짜리인데 68,715원으로 등록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만져주면 돼요. 판매가율, 소비자 가격은 그냥 소비자들한테 좀 싸게 줘 이런 10% 인상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40% 이러면은 이건 45% 이렇게 하면 10% 이제 깎아주겠다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실제 마진은 16,000원이고 마진율은 32% 정도 된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얘는 카페24에 내가 상품 올리는 거는 68,715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대충 기억하세요. 6872로. 얘는 얼마에 올라가고 있을까요? 얘는 얼마에 올라가고 있냐? 요거는 요걸 눌러보면 나와요. 바로 요거 이제 있는 건데 74,000원이에요. 요거 기억만 해두세요. 대충 74고 얘는 68이에요. 68에 올라가는 거예요. 차이 나죠? 그죠? 그럼 너무 비싸잖아. 저쪽이 좀 비싸다. 그러면 여기 이제 조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올려요. 카페24보다 싸게 올라가는 거야. 한 건 성공했죠?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 봅니다. 카페24에서 상품 들어가서 판매해준 상품 금방 올렸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요. 68,000원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기 들어가서 뭐를 해줘야 되냐? 우리가 상품명만 바꿔줬잖아요. 햇사과로. 그쵸? 예. 여기서 이제 꼭 해줘야 되는 거 뭐냐? 추천 상품, 신상품, 농산물이니까 농산물, 뭐 최저가라고 하기는 이제 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체크 꼭 해주세요. 이 이제 메인 상품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내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면은 아우리에서 뉴 라이브 요게 제일 첫 번째 이제 신상품이 올라오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베스트 상품 올라오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MD가 초이스한 거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놈 베스트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분류를 기본적으로 해요. 하는데 여기에다가 나는 내 상품을 요거를 여기다 전시를 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중간에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예, 괜찮아요.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선택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보여주면 나중에 내가 결과를 다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상품 상세 페이지 영역이에요. 상품 상세 설명. 그러니까 상품명은 반영을 했어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상품 썸네일. 이건 이미지 정보에 가면 돼요. 이미지 정보에서는 요거는 이미지 정보는 그것까지 우리가 작업을 못했네. 이미지 정보는 제가 이제 요걸 쓰시라고 했었죠. 미리캠퍼스를 요걸 통해서 좀 작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새로 바꿔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하다. 요거까지는 지금 하려면 시간이 이게 얼마 됐지?
엄청 된 것 같은데. 뭐 하나 하려고. 그건 생략해야 돼요. 생략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운 받아 놓으면은 네. 스피드그 전송기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그쵸? 이것도 지금 아마 가능은 해요. 이거 바꿔놨다고 그러셨죠? 예. 바꿔놨다고 하셨는데 상세 페이지에서 바꿔놨다고 그러면은 이걸 다운받아도 돼요. 이미지 복사 네. 이것도 돼요. 네.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서 내 사이트로 저장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일단 요거는 생략할게요. 시간 좀 걸리니까. 여기서 컨트롤 A 스피드 전송기 거에서 두 개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썸네일 자료하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자료. 얘는 반영을 했으니까 상품명은 요걸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해가지고 내가 카페 입사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쉬워요. 기본으로 들어가서 살짝 아래 내리면 상세 페이지가 나와요. 이거 상세 페이지를 클릭해주고 지워. 딜리트 키 친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이제 배송 정보 요거는 그대로 살려놓고 여기다가 좀 전에 스피드고 2.0에서 스마트 스토어에 전송했던 상세 페이지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상태인데 컨트롤 C 해놨으니까 이번에 이제 컨트롤 V 해주면은 바로 들어와 버려요. 네. 여기 바로 들어와 버려요. 이게 안 되는 솔루션이 많아요. 그럼 여기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상품명 붙었고 어그로 끄는 거 몇 개 들어갔고 그 뒤에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짤데기 없이 여기서 이걸 살살살 내려줘야 되는데 그럼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고 마지막에 상품 정보 뭐 B2B 상품이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똑같이 들어 있어요. 여기까지 지워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저장만 해주면 된다. 상품 수정 눌러주면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으면 이제 확인해야죠. 여기서 이 상품을 요거를 갖다 들이대면 이렇게 들이대면 상품 상세 보기는 수정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쇼핑몰 화면 진열을 내가 볼 거야. 내가 수정했으니까 제대로 됐나. 요걸 눌러주면은 일로 이제 뜹니다. 요대로 나와요. 상품명 제대로 반영됐죠? 가격 제대로 반영됐죠? 그 다음에 상품명 한 번 더 언급해줬죠? 그 다음에 어그로 끄는 말 몇 가지 들어갔죠? 쭉 해서 스마트 스토어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understand? 이해됐어요? 근데 나는 왜 안 나오지? 왜? 카페 24에서 카페 똑같이 지금 거기서 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어. 못 찾겠다. 안 나오는 거. 왜 나오질 않네. 검색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리프레시를 한번 해줘야죠. 요걸 눌러줘도 되고, 예. 요거 눌러주고. 그 똑같이 나와요. 어쨌든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인터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직접 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공부 목표 다시 한번 리바이벌. 스스 상품 올린 상품을 카페 입사에 올렸어요.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동일하게 올리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이버 쇼핑 가격 비교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상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까지 보여주려면 시간이 또 한 30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순위가 상승이 돼요.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이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돼가 두 가지 상품이 묶여요. 왜? 상품명도 똑같지?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봐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는 네이버가 AI가 체크하는 거는 상품명하고 이 상품명하고 그 다음에 썸네일만 봐요. 상세 페이지까지는 못 봐요. 예. 근데 상세 페이지는 내가 어렵게 내 고객을 유치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꼭 매출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 전환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매출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의 노력이에요. 근데 AI는 그것까지는 별로 신경을 못 써요. 너무 이제 상세 페이지는 길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요게 이제 그 네이버 쇼핑의
그 잠깐만 봅시다. 웹 쇼핑의 가격 비교 사이트는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내일 모레가 지금 이제 대목이니까 홍로 햇사과로 아예 뜨네. 홍로 햇사과. 이게 막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4,000개씩이 나오잖아요. 그거 꺼주세요. 시간 걸려요. 4,000개나 나오는데 가격 비교 4개로 묶여 있어요. 그죠? 우리 거는 아직 안 떴어요. 2, 3일 지나야 돼. 근데 가격 비교 4개만 있어요. 4개만 있는데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카페24가 여기가 먼저 뜨고요. 왜? 가격이 낮거든. 동일한 상품명에 동일한 썸네일. 그러면은 문거요. 얘가 쇼핑몰 최저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가 카탈로그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시죠? 예.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가 아우리 이렇게 뜨고 6만 원 이렇게 뜨고 여기 밑에 스마트 스토어 아우리 이렇게 똑같이 떠. 근데 이름이 아마 똑같으면 똑같이 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네이버가 붙고 여기는 네이버가 안 붙을 거예요.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7만 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요 가격이 뜨는 거지. 스마트 스토어 내 저기에서는 지금 이거 리프레시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리프레시 하면은 농산물에 제일 먼저 뜨잖아요. 뉴 어라이브. 아까 이걸 설정해 줬잖아요. 신상품, 베스트 상품, 베스트 상품에 뜨잖아. 그쵸?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네. 여기서 아까 이걸 해줬을 때 상세 설명에 그 상품 수정할 때 이걸 해줬잖아. 추천 상품, 신상품, 농산물에 뭐 게시를 해라. 메인 진열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럼 농산물에도 들어가 보면은 첫 단에는 아니지만 이거 클릭을 몇 번 해주잖아요. 클릭을 몇 번 해주면 얘가 위로 자꾸 올라가요. 다시 리프레시 해주면 이게 여러 번 눌러주면 얘가 자꾸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예, 그걸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 의미가 있다. 그걸 지금 보여드린 거고 리바이벌해서 한 번 더 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체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지? 요거 하다 말았구나. 요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내 상품이 똑같은 저거에 똑같은 상품명에 똑같은 썸네일이면은 최저가를 뭉낀다. 당연히 뭉개요. 2, 3일, 3, 4일 정도면은 뭉껴서 카탈로그가 만들어져요. 최저가 카탈로그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상품명을 꼭 바꿔주고 썸네일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딴 놈들하고 뭉켜버려요. 딴 놈들하고 같이 뭉키면 내가 아무래도 더 싸게 올리진 않았을 테니까 내가 한참 밑에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바꿔줘야 되는 게 이 두 가지다. 요거는 꼭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아우리 카페24 요게 뭉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우리 스마트 스토어 요게 7만원짜리가 붙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선택할 때 이거 몇천 원 싸네? 그럼 요걸 누를 거 아니에요. 요걸 눌러주면은 내 사이트가 이 아우리 사이트는 광고를 안 해도 클릭 70원만 가지고 내 사이트가 광고가 되고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스스와 카페 가격에 차등을 둬서 내 자체물로 고객을 유인하고 광고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내 사이트로 고객을 유입시킨다. 여기 핵심은 내 상품을 만드는 거. 내 상품이라야 최종적으로는 진짜 내 고객이 찐 고객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그런 얘기였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내 고객이 내 진 상품이 아니어도
내가 여기다가 도매매에 있는 누구나 파는 이 상품도 내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상품이 진짜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상품을 내가 잘 판다. 업체 소싱을 해서 이 업체하고 내가 친해지거나 많이 팔면 이 업체가 내 물류센터가 된다. 이해되시죠? 이 업체가 내 물류센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그 3PL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 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내가 많이 팔아주면은 이 사람들은 겁나 고마워하기 때문에 가격 조금만 낮춰줘요. 이래도 낮춰줘요. 뭐 직거래도 가능하고. 이 멘트는 이제 도매에서 무척 싫어하겠지? 뭐 그런데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꽤 많이 길어졌으니까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영상을 종료를 해볼게요. 카페 24에서 네, 그 스마트 스토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찾으려고 할 때 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나요? 네, 깔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있으니까 안 나오거나. 예, 다 깔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늘 헷갈릴 거예요. 카페24 로그인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카페24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매매에서 상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처음에는 저기를 먼저 했어요. 여기 자기를 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고를 먼저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스피드 전송기 1.0 버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하고서 여기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카페 입사를 잘 몰라요. 일반 판매자들도 온라인 판매자들도 카페 입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잘 팔리는 순서대로 한 거예요. 지금은 쿠팡이 조금 스마트 스토어로 올라갔지만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스마트 스토어가 매출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먼저 해야지 자기들도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쿠팡, 그 다음에 11번가, 롯데원, 이메프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매출 더 많이 나올 때들. 그러면 네. 스피드 전송기 제일 첫 페이지에 떴을 때 네. 마켓 신규 주문에 오더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문 관리 들어가면 떠 있을 거예요. 예. 네. 이걸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다 물건을 보내고 다 끝났는데 네. 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아, 거예요? 그 처리 안 해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부터 네, 내가 수동으로 다 처리한 거는 얘네들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러들여 와가지고 스피드 전송기 2.0이 스마트 스토어의 자료를 내가 한번 불러들이다 보니까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고 옆으로 가봅시다. 결제 완료, 배송 중, 배송 완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머니를 여기다가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놓은 상태면은 저기 도매국 이머니를 빵원이잖아요. 한 번도 충전한 적 없죠. 예. 근데 충전을 하면은 그 현금을 입금시켜야 돼요. 카드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제한적으로 써요. 근데 카드를 왜 안 해주냐 내가 문의를 했는데 저런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여기다가 카드로 100만 원을 이머니로 충전해 놓고 그 다음날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을 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불법 카드깡이 돼요.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한 거는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게 아무 문제가 없거든. 왜? 충전을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 나 다시 돌려받을래. 정당하잖아요. 해줘야지. 거부할 이유, 근거가 없죠.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이머니 충전을 해놓으면은, 무통장 입금으로 해서 충전해놓으면 여기가 이제 금액이 10만원 이렇게 되는데 겁나 편해져요. 마켓 주문하고서,
내가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 수집을 딱 여기서 하면은 그냥 주문 수집이 돼버려요. 이렇게 주문이 그냥 자동으로 수집이 되잖아요. 그거 눌러주면은 주문 수집이 쫙 돼요. 주문 수집이 딱 주문 수집이 딱 추가로 이제 된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 또 들어왔네.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하나를 클릭해갖고 여기다가 전송을 해버리면은 주문 전송을 해요. 주문 나도 가끔 해서 주문 및 결제를 눌러주면은 그냥 내가 정보 입력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이 바로 도매매로 전송이 돼버려요. 이 상품은 스마트폰 자체 상품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그냥 내가 가져온 상품 이거 다 자체 상품이시구만. 그쵸? 이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 보내도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링크를 갖고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 자체 네 상품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상품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도매매에서 가져온 상품이면은 여기 도매매 코드가 붙어요. 그러면 그걸 물고 들어가서 주문 처리가 자동으로 돼버려요. 카운트 여기서 충전금이 빠지면서. 그게 굉장히 편하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오후쯤 돼가지고 송장을 입력을 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들어가서 조회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그냥 리프레시만 해주면 돼요. 주문 상태 변경. 이거 눌러주면은 주문 상태 변경만 눌러주면은 송장 번호를 가져와서 내가 오픈마켓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IMF 11번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거기서 주문 들어온 거가 송장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클릭 한 번에 의해서. 그러니까 겁나 편하지. 예. 이게 시스템 잘 돼 있어요. 그래. 예, 잘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품을 3개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렇게 돌아간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요. 다음은 내일로. 내일로. 도대체 조장이 된 걸까 안 된 걸까? 이제 이거 유튜브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조장이 됐나 안 됐나 지금 확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됐구나. 네, 일단 여기서 오늘 공부는 종료할게요. 이거 눌러주면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기가 될 겁니다. 이제 종료.